사랑하는 물건들. 알고 보면 세상을 바꾼 혁신적인 발명품인데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류의 삶을 변화시킨 놀라운 발명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바꾼 발명. 자, 오늘도 부곡초 학포 분교장 이도현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상을 바꾼 발명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 발명 선생님 이도현입니다. 네, 자, 지난 시간 전화기 이야기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발명 이야기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속도만큼이나 중요한 멈추는 힘, 즉 안전과 직결된 발명이죠. 브레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네. 브레이크는 이제 자동차만 흔히 이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자전거, 마차, 기차, 비행기까지 모든 탈 것에서 꼭 필요한 존재죠. 네. 그래서 교통문화, 도시 발전, 스포츠 안전까지 깊게 영향을 준 위대한 발명품입니다. 그래요. 자, 오늘날 정말 꼭 필요한 장치, 브레이크, 그 탄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브레이크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했을까요? 네, 그 자동차 이전 마차 시대까지 이제 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네. 비포장 흙길에 돌멩이가 널려 있고 언덕은 가팔랐던 시절, 마부들은 이제 말고삐만으로는 마차를 세울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무 토막이나 쇠 막대기를 바퀴에 꽉 이렇게 눌러서 대는 방식을 썼습니다. 당연히 이제 밖에서는 연기가 나고 네. 타는 냄새가 진동을 했겠죠.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마부들이 불붙은 바퀴에 물을 뿌려가면서 마차를 세웠다고도 합니다. 이후에 이제 전기기관차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또 달라졌습니다. 수십 톤짜리 열차를 멈추려면 원시적인 방식으로는 불가능했죠. 그래서 1869년 조지 웨스팅하우스가 공기압 브레이크를 발명합니다. 네. 이제 기관사가 레버 하나만 당기면 압축 공기가 모든 객차의 브레이크를 동시에 작동시키는 방식이었는데요. 이 발명 덕분에 수많은 대형 사고가 예방되었고 웨스팅하우스는 이후에 이제 기차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레버를 당기면 압축 공기가 객실의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방식의 공기압 브레이크가 처음이었고, 자, 그러면 시간이 흘러서 지금 우리가 타는 자동차나 뭐 자전거에는 어떤 브레이크가 있습니까? 네, 방식은 다양하지만 원리는 단순한데요. 예. 달리는 물체가 계속 달리려고 하는 힘, 즉 관성을 이제 마찰을 이용해서 잡아주는 것이죠. 네. 대표적인 이제 브레이크 종류는 4가지 정도로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드럼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드럼 브레이크는 이제 북 모양의 원통 안에서 마찰판이 이렇게 팍 퍼지면서 벽을 누르는 방식의 브레이크인데요. 초창기 자동차에 많이 이렇게 쓰였는데 열에 약하다는 단점 때문에 요즘은 이제 쓰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디스크 브레이크인데요. 디스크 브레이크는 바퀴 옆에 붙은 이제 원반을 집게처럼 꽉 이게 잡아서 멈추는 방식입니다. 네. 이제 이 방식은 제동할 때 생기는 열이 바람을 타고 쉽게 이렇게 식힐 수 있기 때문에 오래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아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 자전거, 오토바이 이렇게 대부분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세 번째는 이제 ABS 브레이크인데요. 여기서 이제 ABS는 안티락 브레이킹 시스템의 줄임말인데요. 우리말로는 잠김 방지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이제 보통 급하게 브레이크를 이렇게 탁 밟으면 바퀴가 꽉 멈춰서 차가 이게 샥 이렇게 미끄러지기가 쉬운데요. 네. 그래서 빙판길에서 미끄럼틀 타듯이 그대로 밀려가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ABS는 바퀴가 잠기려는 그 순간을 센서가 알아채고 브레이크를 사람이 밟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꾹 눌렀다 뗐다를 반복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바퀴가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완전히 멈추지 않고 조금씩 굴러가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에도 운전자가 핸들을 돌려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회생 제동이 있는데 이 회생 제동은 전기차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브레이크입니다. 이제 보통 자동차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운동 에너지가 모두 열 에너지로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바퀴나 디스크가 뜨겁게 달아오르죠. 그런데 이제 전기차는 이 에너지를 그냥 버리지 않고 발전기처럼 다시 전기로 바꿔서 배터리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회생 제동 방식이고. 자, 이렇게 4가지 브레이크 종류를 알아봤는데, 그러면 선생님, 이 브레이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좀 있을까요? 네,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레이싱이 그렇습니다. 네. 이제 시속 300km로 이렇게 달리다가 코너를 돌 때 브레이크가 만약에 말을 듣지 않는다면 네,
아찔하죠.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1960년에서 70년대에는 브레이크가 과열돼서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일명의 이제 브레이크 페이드 현상이 잦았는데요. 실제로 큰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후에 카본 세라믹 디스크와 냉각 기술이 도입돼서 지금은 극한 상황에서도 제동력이 잘 유지가 되고요. 이제 선수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이제 페달을 밟아도 안 멈추는 순간의 공포가 가장 무섭다고 이렇게 꼽는다고 합니다. 끔찍하네요. 그 요즘 뉴스 보면 자전거에서 브레이크 논란이 있잖아요. 네. 이제 최근 몇 년간 픽시 자전거가 지금 맞아요. 계속 유행하고 있는데요. 네. 고정 기어 구조라서 페달을 멈추지 않는 한 계속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멋을 내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아예 달지 않거나 최소만 장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제 하지만 이제 내리막길에서 속도가 붙으면 제동이 거의 불가능하고 교차로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부상 사례가 많아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전거 브레이크를 장착해야 되는 그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이제 멋보다는 안전이 먼저다라는 교훈을 주는 사례겠죠. 그럼요. 자, 선생님께서요, 이 브레이크 원리에 착안한 새로운 발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2021년에 아이디어를 내고 만든 발명품이 있는데요. 이름하여 기도 유지용 프레스 장치 셀프허그 프레스입니다. 이름이 기네요. 이제 이 발명은 이제 이런 질문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혼자 있을 때 만약 음식을 먹다가 음식물이 목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이제 질문에서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3,000건 이상 기도 폐쇄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보통은 하임리법을 실시하는데 하지만 문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등 뒤에서 복부를 강하게 압박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사실상 방법이 없고 이제 완전 기도 폐쇄가 되게 되면은 사망까지 이어질 수가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전거 브레이크 원리를 떠올렸는데요. 자전거는 이제 손잡이를 당기면은 브레이크가 이제 케이블이 잡아당겨져서 바퀴 양쪽을 동시에 꽉 눌러서 이렇게 멈추게 하는 원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원리를 그대로 응용했습니다. 그 장치를 이제 착용을 하고 사람이 발판을 밟으면 케이블이 잡아당겨져서 차용자의 배와 등을 동시에 이렇게 압박해주는 장치를 만듭니다. 발로 밟으면.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혼자 하임리법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린이나 노약자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실제로 소방관과 함께 압박 효과를 실험을 했는데 응급구조사가 가한 압력과 거의 같은 강도를 내는 게 확인이 됐고요. 현재는 이제 특허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집에 하나 두고 싶네요. 참, 이 자전거 브레이크의 원리가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발명품으로 다시 태어났군요. 네, 맞습니다. 단순한 제동 장치의 원리를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장치로 재창조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는 이렇게 우리 안전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발명을 낳는 창의적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야기 듣다 보니까 진짜 브레이크가 단순히 멈추는 장치가 아니라 이 문명의 안전을 지켜온 발명이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자동차 동호인들 사이에는 이런 농담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브레이크는 차에서 제일 중요한 옵션이다. 그래서 에어컨, 내비게이션, 선루프는 없어도 되는데 브레이크가 없으면 차는 단 한 번만 탈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재미있는 말이지만 동시에 브레이크의 본질을 정확히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속도를 이제 즐기는 것도 좋지만 멈출 줄 아는 지혜가 진짜 안전을 보장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것도 자전거든 자동차든 브레이크를 점검을 생활하시기를 바라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는 반드시 안전장치를 갖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진짜 뭐 생명과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또 이런 발명의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오늘은요 이 브레이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익한 발명 이야기 이도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재미있고 놀라운 발명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비치의 시간을 멈춰라 듣고요.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발명 이야기 들으시면서 9025번님은요, 오늘 이제 그 이야기 중에 자동차가 나오는데,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 박스카를 탔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진을 주셨어요.
네, 이 순간만큼 세상에서 가장 값진 박스카가 아닐까 싶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상자에다가 이렇게 막 꾸며가지고 애들이 자동차처럼 타고 있는 사진입니다. 귀엽네요. 박스 주변에 이렇게 그림 막 그리셔가지고 뭐 하나기는 이제 노도 적고 있는 것 같고 자동차인가 벤가 헷갈릴 정도로 재밌습니다. 귀엽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추억이 되죠.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